부실 PF 우려의 캐피털사 이달 만 1조 갚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캐피털사들이 이달에만 1조 원에 가까운 회사채를 순상환했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신용등급 A+급 이하 비우량 캐피탈들이 울며 겨자 먹기 씹기 상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다. 특히 금융당국이 캐피털사를 포함한 여전업권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압박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부실채권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국내 캐피털사들은 원화채권 기준 9,295억 원어치의 캐피털채를 순상환할 것으로 집계됐다. 캐피털사들은 채권금리가 급락한 지난해 11월 2조 7,167억 원어치를 순발해나며 자금의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같은 해 12월 곧바로 7,355억 원어치를 순상환한 데 이어 이달까지 2달 연속 빚갚기에 치중했다. 딱 1년 전만 해도 연초 효과 속에 1월에만 1조 1,569억 원어치의 캐피털채가 순발행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대조된다. 다음 달에 5조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예정돼 있어 중소 캐피털사의 자금 조달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전성 관리는 캐피털사의 발등에 불이 되고 있다. 캐피털사들은 그간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손실인식을 늦춰왔는데 금융당국이 이런 사업장 정리뿐 아니라 충당금 확보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2023년 말 결산 시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예상 손실을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 정리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1천억대 집단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심 2상부는 투자자 1,246명이 이완타증권을 상대로 1,13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에 사모펀드와의 거래 관련 사실, 동양증권이 부동산을 매수해 지주회사인 동양을 지원한 사실, 동양이 회사채 판매 대금을 전용해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첨부해 회사채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소송을 허가받아 2021년 10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 원고는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은 소수의 대표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허가 결정 고지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고 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구성원들에게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 부담 분산과 관련해 원고 측이 신청한 변론 재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고가 많고 청구 액수도 크기 때문에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기념인 인지익만 해도 1심 5천만 원, 2심 6,750만 원에 달했다. 동양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대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폐지 시점이 임박하고 있어 일본 증시의 거침없는 상승세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문남중 대신증권연구원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1월 일본 증시가 상승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엔화 약세는 새해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한 후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대형 지진이나 지정학적 이벤트 발생 시 엔화 강세가 이어지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흐름으로 고지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기대감이 지진의 여파로 한풀 격인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1월 금융정책위원회는 장단기 금리 운영, 자산 매입 정책,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문 연구원은 1월 금정위 결과는 3월 금정위 전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착시 효과에 무게를 실어주는 결정이라며 하지만 고지의 경제 및 물가 인식에 있어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 물가 목표 달성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는 엔화 약세 플러스주가 상승이라는 일방 통행이 아닌 엔화 약세 제한 플러스주가 상승 제한 또는 하방 압력 확대로 3월 금정위 전까지 환율과 증시 흐름에 변화가 생길 여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지는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임금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해 금융 완화 정책의 필요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우에다 총재는 임금 물가의 선순환 강화라는 조건부 없이 통화정책 변경을 검토할 것을 시사하고 올해 춘계 노사 협상을 염두에 두며 동조건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 노사가 춘계 임금 협상에서 4%에 가까운 임금 인상률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정임금 상승과 직결되는 기본급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우에다 총재의 물가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고 1월 금정위를 통해 2023년 2%대 물가 수준 전망과 2025년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은 올해 34월 금정위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폐지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춘계 노사 임금 협상 결과와 중소기업의 임금 상황 등을 확인하고 열리는 4월 금정위에 대한 주목도가 당분간 높아질 수 있다며 가만 빠르면 3월 금정위를 통해 정책 수정에 나설 여지도 있어 3월 금정위를 앞두고 엔화 약세 제한 플러스 주가 상승 제한 또는 하방 압력 확대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제조업체 LNF가 29일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 다만 코스피 이전에 따른 주가 상승은 제한적으로 결국 2차 전지 업황 개선과 펀더멘털의 유의미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평가다. 노후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최근 공식처럼 인식되던 코스 이전 상장주가 상승 전망에 다소 보수적이라며 신규 지수 편입 이후 자금 유입은 일시적 주가 상승 동인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LNF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상위 62건으로 분류되며 동종업계 기업의 과거 지수 편입된 사례를 고려하면 신규 상장 대형주 특례 조건인 매매 거래일 기준 15일간 일평균 시가총액 상위 50위인의 유지를 충족하면 오는 3월 선물 및 옵션 만기일에 K200 조기 편입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6월 정기 변경에 편입 예정이다. 노 연구원은 다만 결국 2차 전지 업황 개선 및 LNF의 펀더멘털의 유의미한 변화가 부재하다면 경쟁사들 대비 구조적인 주가 저평가 해소와 주주가치 극대화는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LNF의 중장기 사업과제로 업스트림 역량, 전부채 합작사, 투자 집행, 양극재, 케미스트리 다변화, 흑연 응급제 사업, JV 추진 등을 꼽았다. 노 연구원은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전지향 양극재 1차 공급 기업으로 고객사의 연간 원통형 전지 양적 확장 전략에 맞춰 동사 또한 원재료 구매, 생산 설비 증설원과 경쟁력 확보, 기술력 선도 등을 위한 설비 투자 능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해당 사업 실행을 위한 외부 차입 및 증자 등 다수의 자본 조달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 높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객사양 중장기 수주 계약 확정 등 사업 성과가 부재하다면 주가 저평가 해소 필요라는 동사의 외침에 시장의 동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2023년 하반기부터 소액 주주 중심으로 주주 행동주의 시도는 현재 진행형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맞춰 동사의 진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29일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전장 부품 투자 회수기가 1년 지연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문영 삼성증권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실적 부진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해외 수주 증가로 그룹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점을 반영해 매수 의견은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배터리 시스템의 배터리 셀 조달 방식이 직접 매입에서 사급으로 전환되고 올해 전동화 사업부 흑자 전환을 기대했으나 전기차 판매 성장 속도 둔화로 내년으로 지연됐다며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사이드바디 모듈 통합 제어기 매출이 시작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 또한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배터리 조달 방식의 변화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6% 줄어든 57조 1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전기차와 해외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 셀을 원성차 업체에서 사고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는 사급 방식으로 조달 방식이 변화하면서 연간 매출 2조 6천억 원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실적 회복 모멘텀은 전동화, 전장 부분의 흑자 전환인데 내년에 가능하다며 작년에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 2,200억 원 및 수소 사업부 이관에 따른 손실 추정액 1천억 원 제거가 모듈 사업부 이익 증가 요인이라고 부연했다.